어린 민규의 목숨을 앗아간 이는 과외 교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새롭게 드러난 두 명의 공범은 낯익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피해자라 여겼는데요. 처음에 이 X가 범인 줄 100% 믿고 있었죠. 잘 잡았다 생각했는데 X가 뒤에 있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검찰이 밝혀낸 두 명의 공범 중 한 명은 아들 민규가 좋아했던 소연 선생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공범은 창수 씨였는데요. 그는 보배 선생에게 속았다며 억울해했던 사람입니다. 모른다더니 속았다더니 창수 씨와 소연 선생 역시 보배 선생과 함께 민규를 폭행해왔던 건데요. 피해자의 상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공범 2명이 그 상황을 보고도 방치했다는 점에 의문점을 품고 문자 메시지를 복원해서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폭행을 서로 간에 알려주고 지시한 내용들이 파악이 되었고, 지난해 민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교생으로 왔던 보배 선생과 소연 선생. 특히 보배 선생은 민규가 자퇴를 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와 함께 합숙을 하며 과외 지도를 해왔는데요. 강릉에 살던 민규를 인천으로 데려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보배 선생이 아니라 소연 선생이 계획한 거랍니다. 그러고 보니 민규의 부모님도 짚히는 게 있다는데요. 내가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었거든. 그러더니 출발하고 그 다음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집에 가려고 그런다, 가야 된다 그런다. 계속 그러니 선생님한테 전화한 거야. 애가 뭐 우울증이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는 공항에 도착하니까 한번 와 있어요. 내가 와 있더라고. 그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아들을 살갑게 챙겨주는 좋은 교생인 줄로 알았다는데요. 돌이켜보니 아무래도 속은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들으면은 선생이 아니라 뭐 이런 통화를 하는 거예요. 한날 애가 옷을 사달래. 그 저번에 사지 않았냐니까 아니래. 옷이 필요하대요. 밥 사준다고 돈 달라 그러고. 검찰이 밝혀낸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소연 선생과 민규는 실제로 사귀었던 사이라는데요. 18의 어린 학생과의 교제가 소문나는 게 두려웠던 소연 선생이 민규를 자퇴시킨 뒤 인천으로 데려와 자신의 친구인 보배 선생에게 맡긴 겁니다. 지금 피의자는 사실은 그 때려서 죽게 한 것만이 많이 피의자입니다. 그것의 피의자지만 이 모든 형태의 프레임을 만든 것은 피의자의 공범이 만들었죠. 사실은 주범이죠. 사실은 이 사람이 주범인 거죠. 모든 게 소연 선생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왜 보배 선생은 소연 선생의 지시에 온전히 따랐냐는 점입니다. 검찰은 그 이유가 원희란 인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는 보배 선생의 남자친구인데요. 지난 2009년 친구 소연 선생이 소개해준 사람입니다. 소연 선생은 민규를 맡긴 뒤 보배 선생이 불평을 할 때마다 민규를 잘 보살펴주지 않으면 원희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했다는데요. 남자친구 원희를 지키기 위해 소연 선생의 말에 무조건 따랐다는 보배 선생. 그런데 검찰이 통신 기록을 조사한 결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소연 선생이 원희 행세를 한 건데요. 교제를 하는 4년 동안 보배 선생이 남자친구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가상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실제로 보면 이 가상의 남자친구를 통해서 피의자의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이성관계가 생긴다면 그 관계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서 소홀히 하거나 나를 예를 들어서 배척하거나 배신하거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험지가 되는 거죠. 전문가는 소연 선생과 보배 선생, 그리고 또 한 명의 공범인 창수 씨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소연 선생을 중심으로 마치 주인과 하인, 교주와 신도처럼 뭉쳐 있다는데요. 서열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서열 관계가 있는데 그걸 친구 사이로 위장한 거죠.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환자들이죠. 민규를 학대하는 일조차 협력하는 듯 행동한 세 사람. 참으로 끔찍한 범행을 그들은 우정이라 착각했던 걸까요? 기이한 관계의 그들 틈에서 어린 아들만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이었냐고, 꼭 죽여야만 했냐고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미안함은 느끼는지, 아들에게 사죄할 마음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오늘 거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무너져 내립니다. 버티려 해도 억울함의 무게를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도 일어섭니다. 엄마가 다시 힘을 내는 이유, 새롭게 밝혀진 공범 2명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폭행에 가담한 적은 있지만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고, 아이를 때리라고 시키긴 했지만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엽기적인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가해자들. 그들에게 기막힌 변명 대신 진심 어린 반성을 들을 때까지 엄마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